자, 수열.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 수열이라고 하지.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 여러 개의 수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을 거야. 그것들을 이제 각각을 항이라고 부를 거고, 첫 번째 있는 숫자를 첫 항, 뭐 1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거야.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그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n번째 항을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열들이 이렇게 첫 번째 숫자를 이렇게 A1이라고 쓸 것이고, 두 번째 숫자를 A2라고 쓸 것이고, A3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인 항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n번째 항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는 n으로 되어 있는 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숫자가 나오게끔,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숫자가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그런 것들을 수열이라고 부를 거고, 그때 요놈을 이 수열의 일반적인 항의 모습인 일반항이라고 부르지. 그치? 그리고 이것들을 싹 더하면 A1부터 A2, A3 이렇게 쭉 더해갖고 N항까지를 더한 놈, 요거를 SN이라고 부를 거고, 얘는 첫 항부터 일반항까지 합인 일반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 놈들 중에서 일단 처음에 시작은 가장 쉬운 수열, 차가 일정한 수열인 등차 수열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 7, 10, 13 이렇게 가는 수열. 계속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3씩 더해지는 수열이지. 3씩 더해지는 수열. 이것들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는 의미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거고, 얘네들을 이제 좀 일반적인 모습을 찾으려고 생각을 해보면 연속된 항의 차 이렇게 뺐을 때, 그 전항을 뺐을 때가 모습인 거야. 이렇게 뺐더니 이게 항상 일정한 숫자인 공차가 나온다는 거지. 이게 뭐 커먼 디퍼런스나 뭐 그럴 거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니셜 D를 쓰는 거고, 얘가 공통의 차다 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공차라고 부르는 거야. 먹는 거 아니야. 공차라고 부른다고. 요거를 세로로 써보면 A2 빼기 A1이 D였고, A3 빼기 A2가 D였고, A4 빼기 A3이 D였고, 어쨌든 쭉 가가지고 내가 n번째 항을 찾으려고 한다고 했잖아.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뺐더니 n번째 항에서 그 전항을 뺐더니 마찬가지 D가 나와갖고 이걸 싹 더해본 거야. 더해봤더니 왼쪽에서 이렇게 없어져. 이렇게 뭐 없어지잖아. 똑같은 것들 없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왼쪽에 AN 빼기 A1이 남고, AN 빼기 A1이 남고, 오른쪽에는 D만 몽땅 있잖아. 찬찬찬 D가 몇 개 있을까? 여러 개라고 말하면 뒤진다. N개라고? 어저께 누구는 4개라고 하더라고. 미쳐버린 줄 알았어. 몇 개요? N개요? 아니 여기 3자를 보자고. 1, 2, 3 해갖고 N 빼기 1까지인데? 몇 개야? N-1개지. N-1개로 뛰잖아. 그래서 일반항을 찾으라고 하면 AN은 A1 더하기 N-1D 이런 형태로 찾는다는 거야. 저 수를 보면 첫 항이 4지. 첫 항이 4야. 첫 항이 4고 공차는 3이잖아. 그래갖고 3n 빼기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는 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분명히 n에 대한 1차식이지. n에 대한 1차식.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냥 an을 얘기할 때 이렇게 공식처럼 얘기해도 되는 건데, an이라는 놈은 이렇게 공식처럼 얘기해도 되지만 그냥 n에 대한 1차식을 써놓고 생각해도 된다고. 여기서 p는 분명히 공차한테 n이 곱해져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의 p는 분명히 이 수열의 공차와 똑같겠지?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일반항을 찾으라고 하면 공차를 알고 있으면 일단 요 AN이라는 수열은 3n으로 시작을 할 거야. 공차가 3이니까. 그런데 각 항에 뭐 1 집어넣으면 4 나와야 된다며. 그래야 그 수열을 만족하는 거니까. 2 집어넣으면 7 나와야 되고. 아무 숫자 넣어보라는 거야. 1을 넣어봤다고 치면 4가 나와야 돼. 더하기 1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7번째 항이 3이야. 근데 공차가 4래. 그러면 AN은 일단은 4n이야.
7 넣어봐. 3 나와야 돼. 빼기 9, 아니 28이니까 빼기 25. 이런 식으로 된다고. 알아듣고 있는 거지? 그지? 처음 하는 거 아니라고. 일반항 찾을 때 이렇게 공식으로 찾아도 되지만 이런 방법으로 찾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야. 등차 수열은. 알았죠? 그리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수열이 13번째 수열인데 13번째 항인데 나와 있는 항이 5번째 항이 나와 있다면 여기다가 몇 개의 D를 더하면 13항이 나온다는 거지? 뭔지 알잖아? 틀리지? 얘하고 얘를 더했더니 13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모양새가 일단은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A1 더하기 N-1D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1차식을 써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모양으로 찾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항, 그러니까 어떤 항을 찾으려고 할 때 몇 번째 항을 찾으려고 할 때 원하는 첫 번째 항이 있지 않다면 이렇게 N 빼기 MD를 더해갖고 내가 원하는 항을 찾을 수 있다고.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얘가 나오면 된다고.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는 이제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뭐냐면 A3, 4, 5, A4, A5, A6, A7, A8, A9까지 있다고 치면 한가운데 있는 요거를 기준으로 얘는 A6 더하기 D일 거고 얘는 A6 더하기 2D일 거고 얘는 A6 더하기 3D거든? 반대로 얘는 A6에서 D 한 개 뺀 거지? 얘는 A6에서 D 2개를 뺀 거고 얘는 A6에서 D 3개를 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가운데 걸 기준으로 같은 간격에 있는 두 놈들을 더하면 D가 사라지잖아. 가운데 거 2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이 뭐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이 연속된 3개가 있다면 AN과 AN 더하기 1과 AN 더하기 2 가운데 거를 2배 하면 양쪽 2개를 더한 거랑 같다. 이게 등차 중항이라고 소개를 해. 모든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된 3개일 때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은 간격이면 다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n 빼기 p번째 항과 n 더하기 p번째 항을 더하면 얘하고 얘의 한가운데 더해서 반 쪼개면 되지? 더하면 2n이잖아. 반 쪼개면 n이잖아. 요 두 놈의 한가운데가 n번째 항이라고. 그 한가운데 있는 놈을 2배 한 거랑 똑같다고. 항상. 이게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을 의미하는 등차 중항에 대한 성질이라는 거야. 알았죠? 그래갖고 이것들을 이제 더해보는 거지. 1번 항까지 생각을 하려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항상 얘기하는데 가우스라는 수학자를 알죠? 걔가 9살 때 발견한 거야. 9살 때. 왜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발견했어. 이유가 없어. 그냥 뭐 보이니까. 우리는 그 2배잖아. 18세들. 발견까지 안 말해. 기타 그냥 까먹지만 말아줘. 겁나 중요하다. 수열에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봐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왜냐면 진짜 많이 쓰니까. 자, 알았지? 뭐냐면 합을 구해볼 때 SN을 A1, A2, A3 해갖고 AN까지 더할 건데 그냥 더하면 안 보이니까 A1 더하기 D, A1 더하기 2D, A1 더하기 3D 뭐 이런 식으로 쭉 AN까지를 더한 거야. N번째 항까지를. 요거 찬이야 이거 N개 있는 거지? 각 항이 N개 있는 거야.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생각을 하면 N개 있는 거야. 이걸 반대로 써본 거지. 반대로. 그러니까 끝항을 먼저 써보면 A1 더하기 N-1D 그 전항 A1 더하기 N-2D 그 전항 A1 더하기 N-3D 그 전놈 A1 더하기 N-4D 이런 식으로 쭉 써가지고 마지막에 첫 항이 오게끔 더해본 거야.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더해보면 위아래 같은 곳에 있는 것끼리 더했다고 쳐. 이거 둘이 더할 거고 얘네 둘이 더할 거고
얘네 둘이 더할 거고 얘네 둘이 더할 거고 계속 그렇게 더해갖고 마지막에 요거까지 더할 거야. 이 동그라미 묶음이 몇 개일까? 찬찬찬 저 동그라미 묶음이 몇 개요? 5개락 하면 뒤진다. n-1개 네? n 상위 n개라고 했잖아. n개 저 동그라미 묶음도 n개겠지. 아, 네. 이 항과 끝항, 이 항과 그 전항 이렇게 두 개씩 한 거니까 n개겠지 동그라미 묶음이. 근데 이 동그라미 묶음들은 더해보면 어디서 더하든 A1이 2개고 A1이 2개고 여기 요거랑 더해보면 n-1개의 d가 되잖아. 어디서 더하든 항상 저 모양이라고. 응? 못 믿는 거야? 항상 저 모양이잖아. 여기서 더해도 요것도 2개 더하면 A1이 2개고 아 n-1이 되는 거 아니야? 전부 똑같다고. 그게 몇 개라고? n개 n개라고. 요 두 놈을 더했더니 2배의 sn을 만들어 봤더니 2a1 더하기 n-1d 요게 n개라고. 그러면 구하라고 했던 sn은 한 쪼개면 되겠네. 2분의 n으로 묶어서 2a1 더하기 n-1d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치? 맞지? 저게 등차수열의 합이야. 근데 사실은 이게 요걸로 생각을 해보면 첫 항과 끝 항 더한 거 아니야? 저게 저 분자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등차수열의 합을 얘기할 때 SN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지. 지금 쓴 공식처럼 얘기하는 2배의 A1 더하기 n-1d 요거를 쓰기도 하고 방금 내가 얘기한 가우스가 발견한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과 끝 항,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첫 항과 끝 항인 거지. 지금은 첫 항과 1항과 n항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첫 항은 1항인 거고 끝 항은 n항인 거야. 근데 만약에 5항부터 시작을 했대. 5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거기서의 첫 항은 5항인 거지. 항의 개수는 n 빼기 4개. 1, 2, 3, 4를 뺐으니까. 알았지? 그런 식으로 더하는 게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그런데 좀만 더 들어가면 요 놈이 분명히 n 빼고는 다 숫자를 주잖아. n을 제외하고는 다 숫자를 준다고. 2분의 d의 n제곱 2분의 2a1 빼기 d의 n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전개하면 그렇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전개해버리면 이렇게 되잖아. 분명히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었잖아. 일반 합을 만들어 봤더니 n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진 거지. 그치? 그래서 1차식은 그냥 뭐 an이라는 놈을 아까 이렇게 그냥 pn 더하기 q라고 했고 요 p라는 놈이 공차랑 똑같다라는 말을 했다면 일반 합은 2차식이 되는 거야. 2차식. n에 대한 2차식 대충 쓰는 거야. 대충 쓴 거야. 대충 쓴 거야.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쓴 거야. 그런데 생각해야 될 건 여기서는 밖에서 n으로 묶었지? 밖에서 n으로 묶었다는 건 지금처럼 상수항이 있을 수 없잖아. 상수항 없잖아. 상수항이 있을 수 없다고. 근데 상수항까지 쓰는 이유는 그냥 일단 첫 번째 생각은 그냥 일반적인 2차식을 쓰다 보니 상수항까지 같이 써준 거야. 일단 생각은.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따져보면 생각을 해야 돼. 합이 나와 있었을 때 첫 번째 요 C라는 애가 0인지 지금처럼 두 번째 혹시나 0이 아닌지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공차는 뭔지. 상수항이 있든 없든 요거들이 똑같지. 그치? 공차는 D잖아. 2분의 D가 A야. 그럼 그 수열의 공차는 뭐겠냐고. 2분의 D가 A야. 공차가 뭐요? 찬 2분의 D가 A일 때 공차가 뭐요? 2분의 D가 A일 때 공차가 뭐야? 물어봤더니 뭐랬는 줄 아냐? D요. 진짜. 2a
오래 걸리냐? 오래 걸릴 일이냐? 2분의 D가 A일 때 D가 뭐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게 2A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진짜 이게 2A가 된다고. 중요한 건 이건데 이제 1번과 2번을 생각을 하면 분명히 정식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했을 때 상수항 없는 게 맞잖아. 그치? 요거는 1항부터 전부 다 모든 항이 규칙을 따르고 있을 때 모든 항이 등차 수열을 따르고 있으면 절대로 상수항이 안 나와. 근데 이제 원래는 모든 항이 규칙을 따르고 있어야 그걸 수열이라고 부를 건데 한국에 변태가 많대잖아. 변태들이 약간 변치를 쓰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수열이 아니지만 한 개만 규칙을 안 따르는 걸 만든 거야. 그 한 개만. 그 한 개가 중간에 껴있으면 얘는 수열이 아니야. 그게 그 한 개가 첫 항일 때. 그러니까 첫 항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 그러면 얘를 2항부터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1항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이다 이러면 안 돼. 그건 틀린 거야. 근데 1항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2항부터 규칙을 따르고 있다면 2항부터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까지만 허용하자고 한 거지. 한국의 변태들. 그래서 상수항이 나오는 경우는 1항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을 때야. 1항만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으면 1항 때문에 뭔가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뭔가를. 그러다 보니 상수항이 생긴 거지. 1항 때문에. 알았죠? 이렇게 해주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일반 항과 일반 합을 했어. 우리가 지금 한 게 일반 항을 가지고 일반 합을 구한 걸 했다고. 그럼 반대로 일반 합을 가지고 일반 항을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SN이라는 놈이 A1부터 빠짐없이 쭉 더해가지고 N항까지를 더한 거라네. 그치? 요거 식이 나와 있는 거야. 얘를 구해내야 돼. 얘를 구해내야 돼. 그러면 요 앞에 놈들이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1항부터 N 빼기 1항까지 합 요거겠지. A1부터 AN-1까지 합 요렇게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빼버리면 SN에서 SN-1을 뺐더니 AN만 딱 남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합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데 8번째 항을 구하래. 그러면 S8에서 S7 빼면 된다고. S8에서 S7 빼면 된다고. 일반 합이 나와 있는데 어떤 항을 구하라고 하면 어떤 항. 합이 아니고 항을 구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8항을 구하라고 했다면 8항까지의 합에서 7항까지 합을 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건데 여기서 조심할 건 원래 나와 있던 식은 n으로 된 식이었어. 근데 내가 일반 항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얘를 만들어낸 거지. 이건 가상의 식인 거야. 내가 만든 식. 모두 따르고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 거냐면 수열에서의 문자는 n이잖아. n은 항의 번호잖아. 항의 번호는 당연히 자연수잖아. 여기다가 1을 못 넣어요. n에다가 1을 못 넣어. 1 넣으면 0 돼버리잖아. 그래서 요 식은 불완전한 식이야. 2항부터는 무조건 규칙을 따르는 불완전한 식이야. 첫 항은 다 따로 구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 원래 나와있던 수열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S1이잖아. S1은 당연히 1항까지 합일 거니까 1항일 거 아니야. 원래 나와있던 실제 규칙의 1항일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의 1항과 내가 방금 구한 여기서의 1항이 같은지 비교하는 거야. 같으면 그냥 이거 쓰면 돼. 다르면 1항만 따로 표현해준다. 다르면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야. 모든 수열은 일반 합 가지고 일반 항 구하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구한다. 알았죠? 이렇게 구한다고. 그런데 등차 수열만 졸라 빠른 게 있는 거지. 남들은 요렇게 막 계산하고 있을 때 졸라 빠른 우리 똑똑한 찬이는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눈으로 쓱 보고 바로 써버려. 예를 들어서 SN이라는 놈이 있어. 5n제곱 더하기 7n이래. 일반항 찾으래. 보통 사람들은 AN은
sn 빼기 sn-1이니까 5n 제곱 더하기 7n에서 빼기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7에다가 n 빼기 1을 이렇게 빼갖고 식을 만들고 있을 거라고. 근데 찬이는 똑똑하니까 바로 이거 하면서 바로 그냥 써버릴 거라. 똑똑하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만 이런 게 있어. 다른 건 없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만. 방법을 얘기할게. 이거는 모든 수열에서 쓰는 거고, 얘는 등차 수열만 쓰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래서 여길 본 거야. 이걸 본 거야. 일단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 상수항 없지. 그럼 얘는 1항부터 규칙을 따르는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뭐예요? 공차가 뭐예요? 3번 보면. 아니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공차가 10인 거잖아. 이걸 보면 여기가 5니까 첫 항은 뭐겠냐고. 7. 1 집어넣으면 7이냐? 1 집어넣는 아니죠. 네? 1 넣었을 때가 첫 항 아니야? 공차가 10이었으니까 A에는 일단 10n이야. 공차가 10이니까 1 집어넣으면 12가 나와야 돼. 더하기 2만 붙어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계산해봐도 그래. 이걸 계산해보면 5n제곱 빼기 10n 더하기 5 더하기 7n 빼기 7이어갖고 여기 5n제곱 여기 7n 여기 남았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10n 더하기 2가 똑같이 나온다고. 똑같이 나와. 근데 훨씬 빠르다고.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다고. 그래서 이 방법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기억 안 하겠지. 기억 안 할 거야. 기억 안 할 거라고. 자, 한 개만 더 해볼게. SN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3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5야. 그놈의 일반항 찾으려면 마찬가지로 A에는 Sn 빼기 Sn-1을 해야 되기 때문에 3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5 빼기 3배의 n 빼기 1의 제곱 4배의 n 빼기 1 더하기 5를 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정식 방법인 거야. 정식 방법. 근데 이제 우리는 똑똑하다고 치면 또 관찰하는 거지. n에 대한 2차식이야. 등차 수열이야. 근데 상수항이 있어? 상수항이 있으면 1항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야. 1항은. 근데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규칙이잖아. 그지?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규칙이니까 이게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요 상수항은 1항 때문에 생긴 거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요 놈을 가지고 규칙을 만들자고. 공차가 얼마야?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그러면 A에는 공차가 6이니까 일단은 6n이야. 여기 첫 항이 얼마야? 7이요. 7이야. 여기 1 집어넣으면 7 나와야 돼. 뒤에 뭐가 붙어?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붙으면 1 집어넣으면 진짜 7이냐고. 정확히 1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상수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1항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는 첫 항을 따로 구해줘. 첫 항. 첫 항은 여기서 나온 7이 아니라 여기다가 1 집어넣은 12라고 말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찾는 게 이게 제일 빨라. 이거를 지금 당장은 까먹어도 돼. 지금 당장은. 대신에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볼 때는 기억해야지. 알지? 3학년 될 때 또 기억해내야 돼. 왜 어른도 배워요? 수능 안 보이죠? 수능에 나와요.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무조건 나온다라고 말을 못하지. 하지만 대수가 나오니까. 등차 수열 따위가 나온다면 아주 쉬운 게 나오겠지만 아니면 진짜 어처구니 없이 어렵게 나오든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만 남았어. 수열에서. 원래는 수열이 진짜 주옥 같은 것들이 많았어. 내용들이. 근데 거기 다 없어지고 등차랑 등비만 남은 거야. 가장 쉬웠던 두 놈만. 그 놈들은 해부하듯이 물어볼 수 있어. 진짜로. 그거 둘만 딱 남은 거야. 가장 기본적인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어려운 것들은 다 빠졌어.
왜요? 필요 없으니까. 아, 아니 AI 시대에 무슨 아날로그식 계산을 하겠어. 의미 없으니까 수열 단원 자체가 나는 의미 없다고 봐. 근데 규칙을 찾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없애지는 못하고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남긴 거지. 없애기는 힘들고. 이게 일단은 등차 수열이었어요. 자 이제 저기 개념 플러스 유형에 있는 유형들을 좀 풀어볼 거야 내가. 걔는 안 풀죠?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 알고 있다고 치면. 이 예제들만 내가 풀어줘도 될 것 같아. 자 어디부터 볼 거냐면 170쪽이라고 되어 있는 곳부터. 예제 2번이야. 답치는 어제 내가 톡으로 올렸다고. 이거. 자, 5항이 16. 그 다음에 8항이 25인. 요런 등차 수열이 있대. 8항은 5항에다가 3개의 D를 더한 거지? 그래야지 5, 8 더해서 8 나오니까. 그러면 25라는 놈이 16에다가 뭔가 3개를 더한 거야. 공차가 3인 거지. 공차가 3이니까 이 수열은 일단은 3n으로 시작해. 3n으로. 근데 5 집어넣으면 16대인데 5 집어넣으면 16대인데 더하기 1이 있으면 되지. 이렇게 일반항 찾으라고. 이렇게. 그렇지? 그래 놓고 33항이 뭐냐고 물어봤거든. 33항? 아이 33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100이지? 세 번째로 181은 몇 번째 항이냐? 3n 더하기 1이 181 되려면 n이 뭐냐고. 딱 봐서 60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예제 3번이야. 첫째 항이 19.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수열이거든. 그러면 이거 일반항 찾아보면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n으로 시작해. 1 집어넣으면 19 나온대. 1 집어넣으면 19 나온대. 아 이거 분수라서 귀찮아서 그냥 2분의 3 더했다가 19 더해버린 거야.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9 나오는 거 맞지? 요게 지금 일반항이야. 일반항을 막 이쁘게 만들어낼 필요 없다고. 그냥 나한테만 필요한 거야. 나한테만 필요한 거니까 일단 쓴 거야. 그래 놓고 이게 처음으로 음수가 될 때를 찾으래. 음수가 될 때. 2 곱해버릴게. 마이너스 3n 더하기 3 더하기 38. 그러니까 3분의 41보다 n이 커질 때가 언제냐고 묻는 거지? 요거 13점 얼마잖아. 요거 13점 얼마냐. 그것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14항부터는 음수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4번이요. 이제 4번. 마이너스 3과 30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참! 마이너스 3과 30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집어넣네? 저거 전체가 몇 개야 그러면? 12개. 속도가 좀 붙었네. 12개잖아.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 수라고 생각을 하면 A1이라고 한다면 얘가 12번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12라는 놈은 A1 더하기 11D겠지? 33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3에다가 11개의 D를 더한 거야. D가 30 D가 얼마야?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3 아 진짜 너 일부러 그러지? D가 3이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X7을 구하래. X7이 내가 만든 요 A라는 수열로 따지면 8번째 수인 거 맞지? 네. 오래 걸릴 일인가? 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만. 그러면 요거는 A1에다가 7개의 D를 더한 거지? 네. A1은 마이너스 3이었고 D가 3이라네. 오케이? 그 다음 5번.
하나씩 시켜봐야 되나? 또 자고 있어. 아 정말. 너 일로 와. 너무 추워요. 시끄러워 빨리 와. 여기 따뜻해. 일로 와. 추우면 추워서 자고 따뜻하면 따뜻해서 자고 연병하네. 빨리 와. 5번 2x하고 x제곱 빼기 3하고 x 빼기 4 이게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 등차 중앙 가운데 거를 2배 하면 x제곱 빼기 3 요게 양쪽 2개를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그래서 2x제곱 빼기 6하고 3x 빼기 4가 똑같다. 넘기면 2x제곱 빼기 3x 빼기 2가 0이야. 만족하는 x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근계간으로 구하면 되지. 이거 3. 그 다음 6번이네 6번. 이제 6번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가 있어. A하고 B하고 C가 있어. 더했더니 A하고 B하고 C를 더했더니 12였고 곱했더니 A, B, C를 곱했더니 28 됐네. 아니 뭐 이거 양쪽 2개를 더하면 가운데 2개랑 똑같다며. 그러니까 A 더하기 C가 2B인 거지. 등차수열이니까. 그럼 이거 3B네. B가 4구만. 그러면 요거는 B가 4라며. 이게 지금 4AC를 말하는 거니까 AC는 7네. 제곱을 구하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래. B는 이미 구했거든 4라고? 그러면 요거는 16에다가 A제곱 더하기 C제곱 A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2AC 아니야? 16에다가 A 더하기 C가 2B라며. 2B 8이잖아. 요거 7이라며. 이렇게 66 나오는 거지. 그리고는 합이야. 7번 넘겨 빨리. 여기 숙제 있어요? 당연히 있지. 어우 4시에 끝나지? 아, 시간을 잘못 봤구나. 괜히 나만 급했네. 이제 천천히 할게. 뭐라고? 욕심이 과하다. 3시에 끝나요? 욕심이 과해. 3시에 끝나요? 뒤지고 싶어? 몇 시였죠? 5시에 끝나 우리. 5시에 끝나요? 그거 너무 자 이제 7번. 지금 4시가 되는 그러니까 빛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4시가 돼가고 있는 걸로 보였거든 나한테는. 지금 11시 아니요 11시. 첫 번째로 2항이 4야. 2항이 4. 그리고 5항이 13이야. 그러면 요 A5라는 놈은 A2에다가 3개의 D를 더한 거잖아. 그러면 13이라는 애가 4한테 3개의 D를 더한 거니까 대왕 공차가 얼마요? 오래 걸릴 일이야? 아 집중을 안 했어요. 3. 3. D가 3이잖아. 그러면 A에는 공차가 3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3n이야. 근데 2 집어넣으면 4 나와야 돼. 2 집어넣으면 4 나와야 돼. 뒤에 뭐가 붙어? 1.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2. 찬이가 똑똑한 거였나? 그랬을 때 어디요? 그랬을 때 17항까지 합을 구하래. S17을 구하라는 거네.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17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야. 17개야. 첫 항 1 집어넣으면 1이지? 끝항 17 집어넣으면 49잖아. 맞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17 곱하기 25 425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 K항 그러니까 뭐 일단 일반항을 찾아보면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3엔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돼. 뒤에 뭐부터? 1 나오면 3이요? 뒤에 뭐 붙냐고? 7. 아 잠깐 1 나오면 3. 찬이가 똑똑한 거
찬이 미안해. 뭐야? K번째 항이 마이너스 30 나온대. AK가 마이너스 3K 더하기 1인데 이게 마이너스 30이래. K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12. K가 마이너스 12라고? 아 그냥 12. 그러네. 찬이가 똑똑한 거였어. 그 K항까지를 더하래. 그러니까 얘를 하라고 그러지. 2분의 항의 개수 12개. 첫 항 빌렸더니 3. 끝항 말고 이쪽고 마이너스 30. 이렇게 그러면 6 곱하기 마이너스 27 하면 될 거 아니야. 162지. 다음 이제 8번. 필요한 것만 쇽 구해서 갈 거야 이제. 첫 번째 항부터 5항까지 S5. 요게 15였어. 그 다음에 S10. 요게 80이었어. 근데 S20을 구하라고 한 거야. 얘는 2분의 항이 5개, 첫 항과 끝 항 요렇게 더한 거고, 얘는 2분의 항이 10개, 첫 항과 끝 항 요렇게 더한 거지. 계산을 해보면 요거 5 나누고 2 곱할 거니까 A1 더하기 A5가 6이지? 그치? 이놈 계산해보면 10 나누고 2 곱할 거니까 A1 더하기 A10 요게 16이지? 맞지? 이렇게 빼버려. 빼버리면 A1 사라지네? A10에서 A5를 빼면 뭐가 남을까? 한재왕씨, A10에서 A5를 빼면 뭐가 남을까? 공차. 공차가 어떻게 남아? 공차 5개. 그렇지. 5D가 남겠지? 네. 5D가 남아야 돼. A10에서 A5를 빼면, 왜냐면 A10이 A5 더하기 5개가 D잖아. 빼버리면 5D가 남아. D가 2인 거지? D가 2인 거야. S20을 구하래. S20 맞지? S20을 구하래. 그러면 이거는 2분의 항의 개수 20개, 첫 항과 끝 항 이렇게 더한 거야. 근데 얘가 바로 이게 얼마인지 알거든. 이게 A10 더하기 10D 아니야? 그치? 요거 일단 계산해서 볼게. 이거 2분의 20일 것이고 A1 더하기 A10 그게 16이라며. 10D 20이겠네. 그래서 요거 두 개 약분하면 10대니까 360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160이요? 360이잖아. 36 곱하기 10. 아 그러네. 요거만 한번 해볼게. 8-1번 밑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 8-1번 진짜 너무 큰데요. 안 커. 제 30초까지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랑 똑같이 해보라고. 근데 저게 어떻게 5D가 10이 16에서 6 빼면 10 아니야? 근데 어떻게 5D가 돼요? 속상해. 어디가 되냐? 속상해. 네? 저 그냥 A10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거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냐? 아니 나 듣는데
한 사람 밑에 것도 해봐. 밑에 것도. 밑에 거 살짝 변칙이야. 살변. 아니 숫자가 너무 안 더럽거든. 내가 톨 올려줬잖아 답을. 답이 960이던데. 160이라고요? 정말 딸랑 쓰고 있는 소리. 11항부터 20항까지는 몇 개예요? 너 11부터 20까지가 몇 개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냐? 10개요? 10개잖아. A 25에서 A 15를 빼면 10D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지. 답이야. 소수점 나올 리가 없잖아. 살짝 변해. 아, 10D랑 더하기 또 10D. 그렇지. 20D. 그렇지. 현준이 좀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서 저거 때려야 돼. 공부만 하면 잘할 거다. 공부를 안 하니까 때릴 수밖에 없어. 아이고 예요. 공차가 8.8이라는 연병하네. 이게 나누기를 잘못한 거예요. 요것만 시킨 이유는 지금까지 앞에서 내가 막 풀었던 그것들이 다 녹아 있어요. 한 문제에. 못 믿겠다고? 나 드디어 잡혔다. 아니 이거 진짜 이상한데요 이거. 네가 이상하다니까. 효준이 풀었잖아. 제일 먼저. 지금 두 번째 것도 풀어갖고 지금. 공차가 8.8 나오는데. 정답. 빼기를 해야 되는데 더하기를 하고 있어. 정답 755. 야이 바보야. 아니 지금 계산 아이, 하고 야이 바보. 아니 계산 실수했다고 미친. 뭐 A18이 왜 있고 아니, 나-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 나 B를 잘못 했어. B를 왜 구해? D를 구해야지. 알 거야. F를 또 몰라? 정점용 안 돼. 그러면 숫자 너무 커. 뭐고? 숫자 너무 크다고. 25 더하기 이거는 작게 생각해. 어떻게 표시해요? 11부터 20. 그냥 A 11부터 점점점 A 20까지 더했다. 그렇게 표현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니 그렇게가 아니라 S를 쓰면 안 된다고. S로 쓰려면 S 20 빼기 S 10. 어떻게 푸는지 그렇게 써야지. 계산을 실수하면 정답 660. 아니 뭐냐? 아니야. 10 뭐냐? A 11 어? 아니 더하기 정답. 150이니까 고기가 있네. 여기가 110 135 곱하기 15야. 960. 아닌 것 같아. 아니 맞을 거야. 진짜 아닌 것 같아. 135? 자 해보자고. 8-1번 15항까지의 합. 요게 255. 그다음에 25항까지의 합. 그놈은 675였거든. 일단 써보면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15개. 첫 항과 15항을 더한 거야. 마찬가지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25개. 첫 항과 25번째 항을 더한 거지. 계산을 좀 해보면 이거 3으로 아니 5로 나누면 51이고 이렇게 17 되는 거니까 34지. A1 더하기 A15은 34였어. 마찬가지 이거 5로 한번 나누면 135잖아. 한 번 더 나누면은 얼마예요? 27? 54네. 여기서는 A1과 A25를 더했더니 54야. 빼버려. 이렇게 빼버려.
그러면 A1끼리 사라지고 요놈에서 요놈을 뺐더니 D가 10개 남는 거지. 10D가 남았고 뺐더니 20이구나. D가 2였어. D가 2였어. D를 구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첫 항 구해가지고 그냥 일반항 찾아도 돼. 상관없다고.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한 게 30항까지 합이니까 요거 그냥 바로 구하러 간 거야 우리는. 2분의 항은 30개 그리고 첫 항과 끝 항 이렇게 더한 거지. 얘가 바로 A25에다가 D 5개 더한 거 아니야. 요걸 알고 있으니까 54라는 거. 그러면 요거는 2분의 30에다가 A1 더하기 이게 54잖아. 54 더하기 5D 10이지. 그러면 64잖아. 반 쪼개버리면 30 곱하기 32가 돼갖고 960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그 다음 8-2번 살짝 변형이야. 살짝 변형. S10은 155. 그런데 11번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의 합 요게 455야. 생각하는 건 다를 거야. 요거 2개 더해버리면 20번째 항까지 합이 되지. 그치? 그래서 20번째 항까지를 만들어 한 사람도 있겠지. 그잖아. 요거 2개 더하면 S20 될 거 아니야. 그잖아. 이거 2개를 더했다고 생각을 하면 S20이 700이냐 600이냐 600이겠지. 610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귀찮으니까 얘를 보면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 항과 끝 항 마찬가지 요거 2분의 항의 개수 이 주어진 조건 내에서 10개 첫 항은 11항 끝 항은 20항이잖아. 그러면 요거 5로 나눠갖고 205 이게 얼마냐 31이지? 31 그러면 A1 더하기 A10 요게 31이요. 31 여기도 이렇게 5 될 거니까 5로 나누면 91이잖아. A11과 A20을 더했더니 91이야. 그냥 이렇게 빼버릴게. 여기 D 10개 남지? 여기도 D 10개 남는 거지? 20D가 되는 거지. 그게 60이요. D가 3이지 또. D가 3. 그래놓고 구하라고 한 건 21항부터 30항까지 A21부터 A30까지를 구하래. 그럼 이것도 2분의 항은 10개 첫 항은 A21 끝 항은 A30이거든. 근데 얘는 11번째 항에다가 10개로 D를 더한 거고 얘는 20번째 항에다가 10개로 D를 더한 거잖아. 요거 2개 더한 거 뭔지 안다고 우리 91인 거 안다고. 그잖아. 그래서 요놈은 2분의 10이 있었고 요거 2개 더한 거 91 그 다음에 요거 2개 더한 거 20D니까 60 그래서 5 곱하기 151 755가 나옵니다. 알았죠? 등기소리도 있네. 아,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많이 나요. 아니 등차는 우리가 되게 쉬운 거야. 아니 220으로 갔다고. 225는 근데 숙제 이거 이걸로 나가요? 아니면 자유로 나가요? 서울 수련은 지금 진짜 제대로 봤어. 이제 9번이야. 이제 포기한 거잖아. 이제 9번. 첫 항이 14.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4. 그럴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AN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4N 더하기 뭐야? 참 뒤에 뭐 붙어야 돼? 더하기 뒤에 뭐 있어야 되냐고. 그렇지. 잊을 뻔했어. 이렇게 된 거야. 분명히 요거 지금 등차 수열은 1차식이라고 했잖아. n에 대한 1차식. 근데 그 합은 분명히 2차식이 될 거야. 2차식이 될 거야. 한번 구해보면 요거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이 14 끝 항은 얘거든. 빼기 4n 더하기 18 해가지고 요놈은 마이너스 2n 제곱 더하기 32니까 더하기 16
그래갖고 얘는 마이너스 16n. 이거 n 빼기 4의 제곱 어쩌고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나오지. 그잖아.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 이렇게 엎어져 있는 최대값 찾으래. n이 4일 때가 아니야? 응? n이 4일 때여가지고 지금은 그냥 여기에 얼마냐? 16, 32 이렇게 있는 거지. 얘는 단어이 0 아니에요? 꼭지점 찾은 거라고 느껴지지 않아? 바로 위에 거에서 온 거 아니야? 아 그러네요. 40은 0이야? 아니요. 30이 맞지?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근데 이거는 지금은 요 꼭지에 해당되는 놈이 이렇게 이쁘게 자연수가 나왔잖아. 항상 자연수일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 변태가 많대잖아. 변태가 많기 때문에 항상 자연수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면 꼭지점에 더 가까운 자연수일 때를 찾으면 되죠. 맞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좀 이게 이제 내신용이기 때문에 그 뭐 모의고사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2차 함수로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봐. 왜냐면 문제가 더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근데 내신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쥐어짜서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요 수열은 공차가 음수지. 공차가 음수야. 그러니까 한번 써보면 요 수열은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한번 써보면 처음에는 14였다가 그 다음에 10이었다가 6이었다가 2였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2 되고 마이너스 6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수열은 합의 최대값을 구하래. 차냐? 합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저기 양수였던 4개만 딱 더했을 때하고 그 다음 것까지 더했을 때하고 뭐가 더 클까? 못 알아들었나? 고향이 저기 저 충청도야? 아니 뭐라 해야 이거 되지? 자예요. 알아. 재영아, 저런 수열이 있어. 어디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야? 0 빼고 다. 아 0이란다. 2 빼고 다. 그러니까 양수인 것들만 싹 더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면 언제부터 음수가 되는지를 안다면 그 전항까지 더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은 4항까지 하면 맞지. 그치?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이게 눈에 들어와. 몇 개 안 되니까 눈에 들어온다고. 근데 막 이게 뭐 한 100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눈에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럴 때는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라면 4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그 합을 구하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공차의 모양새를 보고 어떻게 더하는 게 최대일지 어떻게 더하는 게 최소일지 그런 걸 따져가지고 푸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따져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신용이니까 우리는. 찬찬찬 알았냐고? 저거 못 알아들었는데. 아 나는 집으로 빵빵 나가고 싶은데 저 찬 때문에 자꾸 풀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 안 풀어도 돼요. 안 풀 거야. 10번. 자, 첫 번째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인수. 이런 애들이지? 그지? 2는 몫이 0이고 나머지가 2인 거지. 8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인 거고. 몫이 0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98까지 아니야?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요게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냥 한번 1번 한 구해버릴게. A에는 공차가 6이지? 찬! 뒤에 뭐 붙어야 돼? 마이너스 4. 빼기 4. 이게 98 되려면 6n이 102 17번째 항이지? 그지? A17이 98이라고 이놈들 싹 더하래. 그러면 결국엔 S17을 구하라는 거고
2분의 항의 개수 17, 첫 항은 2, 끝 항은 98. 그래서 17 곱하기 50 되고만 850 나온다는 거지. 근데 n이 1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이면 안 된다는 건 말이지. 0 되니까. 뭐가 0돼? 아닌가요? n-1 n-1를 누가 했는데? 아닙니다. 몫이 0이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죠. 저 2라는 수가 네. 몫이 0이고 나머지가 2인 수라고. 어쨌든 문제를 충족한다고 6으로 나눴을 때. 그리고는 이제 이 수열로 넘어가면 저 2라는 애가 첫 번째 항이라고. 자식아. 네. 그다음에 2번. 2번을 보면 50보다 크고 50보다는 크고 100보다 작은 놈들 중에서 4의 배수 52부터 시작하겠지? 100은 100보다 작댔으니까 96까지지. 여기 몇 개일까? 15개. 네. 일단은 요거 일반항을 찾으면 AN이라는 건 첫 공차가 4니까 일단 4이냐. 1 집어넣으면 52 나와야지. 더하기 48. 이게 96 되려면 12번째 항이지. 얘가 12번째 항이야. 12번째 항. 이게 A 12야. 요것들을 싹 더하래. 맞지? 싹 더하래. 그러면 12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항은 12개. 첫 항은 52, 끝 항은 96. 계산을 해보면 888이 나온다. 이런 산수를 사후고는 안 시켰던 것 같은데 다른 학교는 시키더라고. 특히 운양고나 토목고는 시키더라고. 이런 더러운 숫자 큰 산수를. 사후고는 지금까지 안 시켰던 것 같은데 모르지. 자, 11번 첫 번째로 SN 요게 n제곱 빼기 3n일 때 일반항 찾으래. 일반항 찬! 네.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아까 전에 2분의 D가 A라고. 그 공차가 얼마냐고. 2요 2. 2지. 공차가 2야 이거. 보자마자 바로 2n으로 시작하는 거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되잖아. 그지? 네. 그럼 여기 뒤에 뭐가 붙어야 돼? 1 마이너스 4. 끝난 거야. 상수항 없으니까 이거 1항부터 규칙을 갖나지. 두 번째 3n제곱 3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요. 요 상수항 때문에 첫 항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거지. 우리는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자고. 없다고 생각을 하면 공차가 얼마야 참? 6. 아니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 6n이야. 요것만 생각을 하면 첫 항이 4잖아. 그지? 지금 규칙을 찾고 있으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뒤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근데 상수항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2항부터의 규칙이고 이 수열에서의 첫 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6이요 라고 말해야 된다. 알았죠? 알았죠? 밑에 거 해볼게. 11-1번만 할게. 11-1번만 두 개. 일반항만 구하는 일반 한번 구해. 등차 수열만 되는 방법인 거야 이거. 원래는 SN 빼기 SN-로 구해야 되는 거야. (2n 제곱) 빼기 3n. 상수항이 없잖아.
1항부터 규칙을 갖는 거지? 1항부터 규칙을 갖는 거야. 한재광 씨, 공차가 얼마예요? 똑똑히 됐어. A에는 공차가 4니까 일단 4n으로 시작을 하고 뒤에 뭐부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그냥 두 번째로 n제곱 더하기 3n 빼기 1. 자,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자고. 없다고 생각을 하면 A에는 공차가 2지. 그래? 공차가 2야. 그리고 1 집어넣으면 4 나와야 돼. 근데 상수항이 있어. 첫 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3이라고 말해야 돼. 참 알아들었지? 네. 잠시만. 왜 저기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 알아듣는 사람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 있는 거야. 지적의 수준은 다 비슷한데. 네, 됐습니다. 알아들었어? 네. 정말로? 진짜로? 여기 181부터 183까지 숙제야. 22문제야. 그 다음 등비수열.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네, 예제 문제도 풀어요 다. 아 얘기하지 마. 나이스. 그 세 페이지만 풀어와. 10페이지요? 첫 페이지요. 아니 지금 2월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이거 하고 언제 이거 할 거야. 바빠 죽겠구만. 나 혼자만 마음이 급해. 나 혼자만. 그러면 다 끝내요. 라이스토리도 다 끝낼 거예요? 다 끝내야지. 너무 하는데. 서울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는데 진짜 속상해 죽겠구만. 서울 때 수업 해버린다 그냥. 라이스토리 문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나도 손인가? 라이스토리 문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자, 등비수열. 신학적 그러니까 자이스토리는 아무래도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많이 접하게 될 수열들은 별로 없어. 그래서 수열들을 다 풀리진 않을 거야. 여기 있는 수열들은. 왜냐면 솔직히 우리한테 쓸모없는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이제 그래도 풀어야 되는 것들은 풀 거니까. 등비수열. 아까 차가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거든. 등비수열이니까 B가 일정한 수열이겠지 당연히. 그래서 요놈은 예를 들어서 3, 6, 12, 24, 48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지. 찬! 네. 다음 수가 뭘까? 오래 걸릴 일이 뭐야? 아니 2를 재영아 다음 수가 뭐야? 유리야. 아니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아니 지금 저 공기를 찾아야 되니까 아니 이씨 곱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걸 확인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일정한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지. 일정한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를 거고 연속된 항의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야. 일정한 그러니까 연속된 항의 비율. A1분의 A2랄지 A2분의 A3이랄지 A3분의 A4 이런 것들 연속된 항의 비율인 거야. AN과 AN 더하기 1. 이게 일정한 숫자가 나올 때 요거를 등비수열이라고 부를 거고 얘 아까 공통의 차를 공차라고 했던 것처럼 이건 공통의 비거든. 그래서 이거를 공비라고 부를 거예요. 공비. 마찬가지 일반항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래로 한번 써볼게. 이거 넘겨갖고 A2라는 놈은 A1한테 R 곱한 거고 A3이라는 놈은 A2한테 R 곱한 거고 A4는 A3한테 R 곱한 거고 n번째 항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AN은 그 전항이었던 n 빼기 1번째 항한테 R을 곱한 거겠지. 곱해버렸어 이제. 왼쪽끼리 오른쪽끼리. 그러면 왼쪽 오른쪽 같이 있는 이런 것도 약분되겠지. 약분될 거예요. 약분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남아있는 거 보니까 왼쪽에는 A N 남아있고 오른쪽은 A1하고 R이 몇 개? 4개라고 하면 뒤진다. R 몇 개? 아니 몇 개? 몇 개 곱해져 있냐고. 마이너스 1개. N 빼기 1개. 요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마찬가지 아까 등차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찾고 싶은 항이 10번째 항인데 나와 있는 수가 4번째 수가 나와 있어. 그럼 여기다가 r을 6개 더하면 돼. 곱하면 된다. 요놈과 요놈을 더했더니 얘가 나오는 형태. 그래서 AN이라는 놈은 꼭 첫 항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n번째 항이면 r에 n 빼기 m제곱 이러면 된다. 그래서 얘도 등비중항이라는 성질이 생겨. 얘도 등비중항이라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등비중항, 등비수열의 가운데 항을 말하는 성질이거든. 3, 4, 5, 6, 하니까 7까지 맞아. 5개만. 요 가운데 요거를 기준으로 얘는 A5한테 R 하나 곱한 거고 얘는 A5한테 R 2개를 곱한 거겠지? 얘는 A5를 R 하나로 나눈 거야. 얘는 A5를 R 2개로 나눈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 놓고 이제 가운데 걸 기준으로 같은 간격에 있는 것끼리 곱해보면 R들이 사라지면서 가운데 놈 제곱이 된다는 거지. 등비중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3개의 항이 있다면 n 더하기 1, n 더하기 2까지 이렇게 3개의 항이 있다면 가운데 걸 제곱하면 a n 더하기 1을 제곱하게 되면 양쪽 2개를 곱한 거랑 같아진다 라는 등비중항이라는 성질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속된 세수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같은 간격에 있으면 무조건 된다고. 그러니까 a의 n 빼기 p번째 항과 a의 n 더하기 p번째 항을 곱하면 요놈 둘의 한가운데 더했을 때 반쪽엔 n번째 항, 요 n번째 항을 제곱한 거랑 항상 같아진다. 등비수열. 이게 등비중항이라는 성질이라고. 알았죠? 그리고는 이제 뭐 바로 합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등비수열의 합. 등차 수열은 모두에게 좀 곤란한 수열이야. 제일 쉬운 수열이긴 하지만 등차 수열은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는 수열이기 때문에 솔직히 곤란해. 더하기 빼기가 어려운 거거든. 하지만 등비 수열은 곱하기로 되어 있는 수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 생각하게끔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등차 수열이 어렵게 나오는 게 더 어려운 거야. 더하기 빼기이기 때문에. 등비 수열이 어렵게 나오면 그냥 할만한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과를 생각하는 사람들 3학년 때 미적분 2라는 걸 할 건데 거기서도 등장을 해. 등비 수열은. 곱하기 형태는. 그러니까 곱하기 형태가 계속 등장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다른 걸 구하기 편하니까 나오는 거야. 더하기 형태가 나오다 마는 이유. 그 다음 거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더하기 형태로 되는 것들은 나오다 말아 항상. 나오다 만다고. 하지만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거 새끼를 계속 까요. 새끼를 계속 나. 계속 나와. 어쨌든 등비수열의 합은 자 이것도 한번 쫙 써보면 A1, A1R, A1R 제곱, A1R 3제곱 쪼로록 더해갖고 A1R에 N 빼기 1제곱까지를 더하는 거겠지? 그치? 저 R의 차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못 더한다고 생각을 해서 똑똑한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R을 한번 곱해봤어. R 곱하기 SN을 해봤어. 그리고 요거 한 칸 옆으로 썼어. 요따가 R 곱했더니 A1R, A1R 제곱, A1R 3제곱, A1R 4제곱까지 왔고 요거 A1R의 N 빼기 1제곱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개 더 있었잖아. 요렇게 나온 거야. 요 상태에서 빼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가운데가? 요 상태에서 빼봤어 이렇게. 그랬더니 왼쪽은 1 빼기 R의 SN이 되고 오른쪽은 요거 다 없어지잖아. 똑같으니까 다 없어져. A1 빼기 A1R의 N제곱만 남은 거지. 그리고는 생각을 한 거야. 혹시나 R 값이 1일지도 모르잖아. 그지? 만약에 R 값이 1이면 이걸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부 다 A1인 거 아니야? 모든 항이? A1이 N개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SN이 A1 곱하기 N이라고 쓰면 돼. 근데 이제 R 값이 1이 아니었다면 이제 여기서 양쪽을 1 빼기 R로 나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SN이라는 놈은
1 빼기 r분의 a1으로 묶어갖고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도 등차 수열의 합에서도 분명히 2분의 n 들어갔잖아. 그 n이 항의 개수였거든. 여기서도 n이 보여. 요놈. 요거 항의 개수라고. 항의 개수야. 이거 이 n은 항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분명히. 요게 중요하다고. 요거 한 끗 차이로 틀려와가지고 실수했네라는 개소리를 해요. 그거 실수가 아니야. 실수가 아니라고. 요거 항의 개수라고. 항의 개수야. 이 n.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또 잘라. 그래. 변태지. 왜요? 나한테 괴롭히면 안 당하고 심심하지. 아닙니다. 우리 반에 변태는 이렇게 3명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 명이 더 있어. 이 셋은 변태가 확실해. 나한테 괴롭히면 당연히 좋아해. 그지? 찬, 그지? 네? 원래 반응이 이렇게 느린 거야? 어?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얘를 보면 R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모르겠는데 R 값이 만약에 1보다 크면 여기 뭐 음수 모양 나오죠. 음수 모양. 그렇잖아. 음수 모양이 나오면 괜히 좀 짜증나잖아. 괜히 좀 짜증나. 그래서 R 값이 1보다 클 때를 대비해갖고 분모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R 빼기 1분의 A1으로 묶어갖고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그치? 상관없는 거야. R 값이 1보다 클 때는 이 모양이 더 계산이 편하니까. 마이너스가 안 보여서. 그리고 나서 분명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n만 미지수야. n만. n 빼고 나머지는 숫자라고. n 빼고 나머지는 숫자. 요 놈이 어떤 수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를 a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그치? 분배했다고 쳐볼게. 분배를 했더니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소? 등비수열의 합은 뭐의 n제곱 더하기 숫자 이 형태로 나온다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은. 근데 분명히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1항부터 규칙을 따르는 수열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의 b는 마이너스 a지. 그렇지? 여기 존경하면 마이너스 a잖아. b가. 다시 말해서 요 a하고 요 b를 더하면 원래는 0 돼야지. 그렇잖아. a하고 마이너스 a였으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을 보면 등비수열의 일반 합은 항상 뭐의 n제곱 더하기 숫자 이 모양이 나올 건데 두 가지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아까 등차수열에서 세 가지 떠올린 것처럼 등차수열에서 세 가지였던 이유는 공차를 찾기 위해서 세 가지였고 요거는 딱 보면 공비가 보인다고 해야지. R이 공비잖아. 딱 보면 공비는 보이는 거야. 그걸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보이니까.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규칙대로 요 숫자 두 개를 더했더니 0 되는 경우. 그때는 마찬가지 1항부터 규칙을 갖는 등비수열이야. 1항부터. 근데 이 1항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닌 경우가 등장한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변태가 많아서.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1항부터 규칙을 따르는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2항부터 규칙을 따르는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지. 알았죠? 알았죠? 아니 그러면 이제 자, 뭐 딱 보면 공비도 보이고 R에다가 그러니까 N에다가 1만 집어넣으면 첫 항도 보이고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바로 찾는 거지. 예제를 풀겠어요. 등비수열. 자, 예제 1번. 예제 1번. 5항이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8항이 384. 그러면 요 A8은 A5에다가 R 3개 곱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R 3제곱이라는 놈은 A5 그걸로 A8 나눠버린 거 아니야? 딱 봐서 8이지? 그지? 마8.
그래서 R 값은 마이너스 2네. 근데 요거는 A1 곱하기 R의 4제곱이잖아. 그지? 요게 마이너스 2였으니까 R의 4제곱이 16이잖아. A1 곱하기 16인 거지? A1이 3이지. 얘는 A1을 찾아야 돼. 일반항을 쓰려면. 그래서 AN이라는 놈은 첫 항 마이너스 3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써야 돼. 알았죠? 그 다음 7항이 뭐냐? 7항 A7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6제곱이겠지? 2의 6제곱 64잖아. 64 곱하기 마3 마이너스 3 곱하기 64 192.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이너스 3072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 빼기 1제곱인데 이게 마이너스 3072래. 1024 되는 거지.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제곱이 1024가 될 때를 구하라는 거지. 2의 10제곱이 1024잖아. n 빼기 1이 11대지. 그래서 n은 11, 11번째 항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사탕이 5, 공비가 3. 처음으로 만보다 커질 때를 구하래. AN은 5 곱하기 3의 n 빼기 1제곱인데 이게 만보다 커진대. 나누면 3의 n 빼기 1제곱이 2000보다 커질 때를 구하라는 거지. 요거는 어쩔 수 없이 해봐야 되는 건데 3의 6제곱이 729거든? 729. 그러면 여기다가 3 곱하면 2000보다 커지지. 그치? 그래서 3의 7제곱이 2000보다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n 빼기 1이 7일 때니까 n 빼기 1이 7일 때니까 8번째 항부터 커진다 라고 말을 해야겠지. 그 다음에 3번. 3과 729 사이에 4개의 숫자를 넣었어. 3하고 x1, x2, x3, x4를 넣어서 729야. 그럴 때 x1과 x4를 곱해보라는데, 자, 요거 지금 첫 번째 수라고 생각을 하면 요게 6번째 수인 거지? 그러면 A6이라는 놈은 A1한테 R을 5개 곱한 거라고 봐야 돼. 729는 3의 6제곱이었잖아. 3 곱하기 R의 5제곱 구하래. R이 3이지. R이 3이야. 그래놓고 X1과 X4를 곱하래. X1은 여기다가 3 곱한 거야. 2개끼리. X4는 요걸 3으로 나눈 거야. 3의 5제곱이겠지. 그 곱하면 3의 7제곱 나오겠지? X1과 X4를 곱하면 3의 7제곱 나오겠지? 2187대 미친놈들. 이렇게 큰 수는 계산하는 게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729까지 보통. 그 이후는 계산 안 해. 얘는 좀 나갔지. 2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10제곱 1024까지는 계산을 해. 그 다음 4번. 첫 번째로 x 빼기 1하고 x 더하기 1하고 2x 빼기 1 요 세 놈이 등비수열을 이룬데 차례가 또 자네 그 와중에 세상에. 아니 진짜 변태가 확실한 것 같아. 잠깐 문총을 좀 놨더니 그새 또 자고 있어. 어? 왜 그래? 너 씨 머리 밀어. 앞머리 변발해. 눈 가리지 마. 자꾸 이게 도망가려고. 자, 등비중앙 쓸 거야. 등비중앙 가운데 거 제곱하면
x 더하기 1을 제곱하면 양쪽 두 개를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하고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1하고 같다는 거지. 이렇게 지워지고 넘기면 x제곱 빼기 5x가 0이니까 x는 0 또는 5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수라고 했으니까 x는 5겠지. 양수 되려면 x가 1보다 커야 되잖아. 4하고 xy 이거는 등차수열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거 2배 한 놈이 양쪽 2개 더한 거랑 같아. 이렇게. 근데 xy 4 이렇게는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거 제곱한 놈이 y제곱이 4x야. 이렇게. 근데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양수였으니까 y는 음수겠지. y는 음수야. 그랬을 때 뭐 xy를 구하랬으니까 넣어버릴게 그냥. 여기 넣어버려. y제곱은 2y 더하기 8이잖아. 그래서 y제곱 빼기 2y 빼기 8이 0인 거니까 y 값은 마이너스 2겠지? 음수랬으니까. y가 마이너스 2면 x는 1이구나. 등비 중앙과 등차 중앙 이용해서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까지만 할게. 이제 5번인데 x의 3제곱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k는 0. 색은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있을 건데 이놈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대. 근계관 다 알지? 근과계수 관계 3차식에 모르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 ax 3제곱 bx의 제곱 cx 더하기 b는 0. 찬찬찬 너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세근이 나왔어. 세근의 합이 뭐야? 세근의 합이 얘라고. 아까 세근의 합이 뭐냐고 시방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두 개씩 곱해갖고 더한 거지. 뭐야? a분의 c. 세근의 곱은? 답은 아니네. 합격.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세근의 합 2고 두 개씩 곱해갖고 더한 거. 그 다음에 1이 거고 세근의 곱 이게 k지. 요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며. 등비수열. 그러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알파와 감마 곱한 게 베타 제곱이지. 그치? 알파와 베타 곱한 게 베타 제곱이야. 그럼 요거는 베타의 3제곱을 얘기하지. 맞지? 그 다음에 요 놈이 베타의 제곱이지.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요 식이 변형되는 거야. 베타로 묶어가지고 알파 더하기 감마 그 다음에 베타의 제곱은 1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 알파 더하기 감마는 2 빼기 베타였지. 일단 넣을 거야. 그러면 베타에다가 2 빼기 베타에다가 베타의 제곱을 했더니 1 됐대. 요거 둘이 사라지구나. 베타가 2분의 1. 그래서 K는 8분의 1. 오케이.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는데 등비수열은 아래 것 좀 풀게. 숙제로. 등비수열은 190도까지 숙제인 거야. 등차수열은 연습 문제만 풀면 돼. 등비수열은 아래 것 좀 풀자. 여기까지. 수고했쇼. 빨리 숙제 안 하는 사람이 갈라보지 손 잡고 있는 거 아니지? 뒤로 진짜 읽어.